경찰과 연방수사국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악마를 위한 춤에 등장했던 이른바 한인 사이비 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LA 다운타운에서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가 이틀 연속 재개되면서 LA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폭력에 확진된 관광객이 LA를 여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정전에 이은 주유소 화재로 폭발 사고가 일어나 주변 건물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미주리주에서 수위 상승으로 새벽에 홍수경보 사이렌이 울리면서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첫 소식입니다. 방미 중인 한국산업통상팀은 러트닉 상무장관의 사저가 있는 뉴욕까지 찾아가 이틀째 총력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다음 달 1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본부장은 러트닉 상무장관의 사저가 있는 뉴욕까지 찾아가 이틀째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러트닉 장관의 뉴욕 사저는 외부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협상팀은 상호 관세율과 대미 투자 등 쟁점별 이슈를 모두 올려 막판 총력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 방문 일정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관세 협상은 예정대로 다음 달 1일 이전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ugust 1st is going to come and we will have most of our deals finished, if not all. 스코틀랜드에선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을 만나 통상 관련 최종 담판을 지을 것으로 보이는데 타결 가능성이 50%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일본처럼 15% 수준에서 합의할 경우 이른바 현상 유지는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We have a 50-50 chance, maybe less than that, but a 50-50 chance of making a deal with the EU.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시장 개방 의사를 밝힌 호주는 훌륭했다고 촌평한 반면 캐나다에 대해선 협상이라기보다 그냥 관세를 내는 쪽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또다시 특유의 심리전을 시도했습니다. 아울러 주요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관세는 서한을 보내면 그게 바로 거래라며 거의 200통의 편지를 보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무려 50%의 품목 관세가 매겨진 철강에 대해선 특정 국가만 면제 줄 수 없다고 말해 앞으로도 협상의 무기로 활용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고위급 협상을 앞둔 중국에 대해선 거래에 골격을 갖췄다고 말했지만 우리나라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백악관은 한국의 무역 장벽을 없애기 위한 협상이 생산적이라고 말해 천문학적인 투자 외에도 각종 비관세 장벽의 해제를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넷플릭스 다큐에 등장했던 LA 한인 목사의 주택에 대해 성착취 혐의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벌어졌습니다. 엘몬테 경찰국과 연방수사국 FBI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LA 터원가 지역의 한 대형 주택을 전격 급습했습니다. 문제 주택은 로버트 신 목사를 포함해 6명의 공동 명의로 등록된 것으로 넷플릭스 다큐 악마를 위한 춤, 세븐엠 틱톡 컬트 속 피해자들의 주요 배경으로 등장했던 그 장소로 확인됐습니다. We've been dreaming about this day. We've been praying about this day for the day that the beginning of where justice will be served for all the victims, and to hopefully prevent people, young people, joining organizations like this. 이번 압수수색은 성착취 혐의 외에도 세금 포탈, 우편 사기, 자금 세탁, 팬데믹 관련 사기 혐의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서는 노인을 포함한 여러 명이 수갑을 찬 채 연행됐고 어린 아이를 품에 안은 여성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로버트 신 목사는 과거 틱톡 인플루언서들을 관리한다며 세븐엠 필름스를 설립하고 SNS 스타들을 정신적으로 통제하고 착취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소속 교회인 셰키나 교회의 여성 신도 일부는 신 목사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 사건은 당초 7월 7일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현재 10월 27일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LA 도심이 이틀 연속 격렬한 시위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구금시설 앞을 점거하며 경찰과 충돌했고 부상자도 발생했습니다. 금속 물체까지 등장하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김다혜 기자입니다. 연방 메트로폴리탄 구금센터 앞 경찰과 시위대가 거칠게 몸싸움을 벌입니다. 거리에 쓰러진 시위자를 둘러싸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곳은 바로 LA 다운타운 한복판입니다. 이번 시위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이어졌습니다. 시위대는 최근 LA 지역에서 벌어진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의 불법 체류자 단속에 항의하며 구금센터 앞을 점거했습니다. 특히 일부 시위대는 길이 6피트에 달하는 로프 끝에 금속 볼트를 매달아 경찰을 향해 휘두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경찰과 시위대가 거칠게 뒤엉킨 장면과 함께 머리를 다친 여성이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현장에는 수십 명의 경찰이 긴급 투입됐고 시위 참가자 4명이 폭행과 무기 사용,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당국은 어제 시위가 전날보다 더욱 격화됐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이번 충돌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다혜입니다. 홍역 확진 판정을 받은 관광객이 LA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보건당국이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에 따르면 이 관광객은 지난 5일 LA 국제공항으로 입국했으며 같은 날 저녁 7시 30분부터 7일 오후 1시까지 센츄리 블러바드에 위치한 힐튼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보건국은 해당 시간대와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홍역 감염 가능성을 경고하며 증상이 있을 경우 외출을 자제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단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홍역은 평균 7일에서 21일의 잠복기를 거친 뒤 고열과 기침, 콧물, 충혈된 눈 등의 증상을 유발하며 노약자나 기저질환자의 경우 폐렴이나 뇌염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미 전역에서 홍역 확진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당국은 MMR 백신 1회 접종 시 약 93%, 2회 접종 시 약 97%의 예방 효과가 있다며 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일리노이의 한 주유소에서 천연가스 배관에 불이 붙으면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버원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40분쯤 경찰과 소방관이 폭풍으로 전선이 끊어져 정전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현장에서는 교통 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10분 뒤 오후 3시 50분쯤 인근 주유소에 천연가스 배관에 불이 붙으면서 폭발이 발생해 소방관들은 즉시 화재 진압에 착수했고 경찰관들은 근처 주민들을 모두 대피시켰습니다. Fire department was here already. They were trying to contain the fire. They were doing an excellent job of it. Then the building exploded. And I mean, that was like a slow motion. You just saw all the debris, the roof in one piece in the air. 목격자들에 따르면 폭발 후 주변 건물의 창문이 깨졌고 10분 동안 연달아 폭발음이 들렸으며 주유소와 사무실, 편의점 건물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앞서 주유소 직원들은 정전 직후 안전하게 대피한 상태였고 다행히 이번 사고로 인한 부상자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주리주의 한 소도시에서 새벽 홍수경보 사이렌이 울리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카스카운티 비상관리국은 수위 상승으로 인해 레이크 아네트 지역에 오늘 아침 홍수경보 사이렌이 작동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보는 수년간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일부 주민들은 태어나서 처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는 도로 침수 피해가 잇따랐고 심지어 뱀까지 길에 출현해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카운티 비상관리당국은 이번 홍수가 2017년에 발생한 3차례 대형 홍수 당시 수준까지는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트 캔자스 시티에서도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뉴멕시코 대학교 기숙사에서 한밤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뉴멕시코 대학 경찰에 따르면 오늘 새벽 3시 27분쯤 엘버커키에 위치한 학생 기숙사에서 총격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현장 도착 당시 용의자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학생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고 이 사건으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총격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 발생해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당국은 현재 캠퍼스를 전면 봉쇄하고 기숙사 일대를 통제한 채 용의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 화물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커 카운티의 셰리프국에 따르면 어제 저녁 7시 20분쯤 미커스턴스 스트리트에서 캐나다 퍼스픽 캔자스 시티 소속 화물 열차 18량이 탈선했습니다. 열차에는 목재와 비료 펠릿이 실려 있었고 이 중 일부는 옥탄과 아스팔트 등 위험물질을 운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위험물질은 누출되지 않았고 이번 사고로 인한 부상자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퍼시픽 캔자스 시티 측은 복구 인력을 투입해 밤새 수습 작업을 벌였으며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한편 이번 사고로 미커스턴스가와 667번 도로, 395번 도로 등 일부 도로가 폐쇄됐으며 통행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보스턴 레드삭스의 홈 구장인 페네이파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LA 다저스와의 경기 시작 불과 4시간 전 전격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동자 조합인 유나이트 히어 로컬 26은 임금 인상과 키오스크 도입 중단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매점과 기념품점 등에서 일하는 1000여 명의 직원들이 오늘부터 사흘간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계약 회사인 아라마크와 기존 근로계약이 만료된 올해부터는 재계약 없이 7개월간 낮은 급여로 근무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Which are the low wages that hourly workers make here. Some people start here at $15 an hour to work their way up to 18, not enough to make a living in Boston, and the increased automation that's taking away our best job. 이번 파업은 1912년 페네이파크 개장 이후 첫 노조 파업으로 기록됐으며 파업 기간 동안 야구장 내 음식과 음료 판매는 중단될 예정입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크.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104명의 시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요. 1심 법원이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끼쳤고 윤 전 대통령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시도가 무산되고 일주일 뒤 104명의 시민이 모여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였습니다. 명백하게 위헌적이고 위법한 그런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는데 국회가 탄핵을 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입니다. 반년이 넘은 심리 끝에 법원은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고 측 요구대로 윤 전 대통령이 이들에게 각각 10만 원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적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엔 여러 요건이 있지만 선포할 당시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헌법상 권리인 국민 주권 등을 침해당했을 뿐 아니라 무장한 계엄군의 생명과 신체의 위협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겪은 공포와 불안, 불편과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원고들이 요구하는 10만 원은 위자료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적 의미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비슷한 취지의 또 다른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소송을 맡았던 변호인도 시민 만여 명을 대리해 다음 주에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와 오빠, 당시 양평 군수였던 김선교 의원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에 위치한 350세대 규모 아파트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가 세우고 오빠인 김진우 씨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 개발회사 ESIND는 이 아파트 사업으로 800억 원 가까운 분양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양평군청이 사업 기한을 소급해 연장해주고 개발 부담금도 거의 부과하지 않아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 수사까지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23년 어머니 최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오빠 김 씨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최 씨와 김 씨의 자택은 물론 ESIND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김선교 의원, 김건희 씨의 모 최은순, 김건희 씨 오빠인 김진우의 각 주거지 및 사무실, 위 개발 사업 시행회사인 ESIND 사무실, 위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 온요양원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개발 사업 당시 양평 군수였던 김성교 의원 사무실과 집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는데 영장엔 김 여사 일가 부동산 회사에 특혜를 줘 양평군에 손실을 입혔다는 국고 손실 혐의가 적혀 있었습니다. 공흥지구 개발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은 1심에선 무죄를 받은 상태입니다. 특검은 검찰을 통해 법원에 2심 재판을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피고인들도 동의를 하면서 이 요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특검은 양평군청 공무원들을 상대로도 특혜 의혹에 대해 다시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새벽에 기습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로 후보를 바꾸려다 실패했는데요. 당무 감사 결과 당시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가 나왔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지난 5월 10일 새벽 국민의힘 비대위가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한덕수 전 총리를 후보로 등록시키며 기습적으로 대선 후보를 교체했습니다. 결국 당원 투표에서 부결돼 무산됐지만 강제 교체 논란에 당무감사가 가동됐습니다. 당무감사위는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후보를 선출했는데 비대위가 이를 강제로 바꿀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후보 교체를 한 것은 당원 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이고 불법한 행위였다고 보여집니다. 당무감사위는 후보 교체를 주도적으로 처리한 당시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선거관리위원장을 책임자로 지목하며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당 윤리위원회에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에 대해선 두 의원만큼 책임질 만한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며 파당적인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고 이양수 의원도 MBC 질의에 윤리위에서 바로 잡아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징계 대상에서 빠진 권성동 의원은 나도 함께 징계 회부하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당 윤리위원회는 징계안 회부 한 달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당원권 3년 정지가 확정될 경우 두 의원은 2028년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칼자루를 진 윤리위원장은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인물입니다. 당 안팎에서는 윤리위가 이번 징계 수위를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 특히 정년 전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와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연금 금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전제는 소셜연금에는 두 가지 감액 규정이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Full Retirement Age, 즉 정년 이전에 연금을 실청할 경우 기본적으로 평생 받을 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 감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정년은 67세입니다. 본인의 연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67세 전에 연금을 실청할 경우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13.3에서 30% 정도까지 기본적으로 감액이 됩니다. 즉 62세에 일찍 신청을 하시게 되면 30%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정년 전에 일을 하게 되면 소득 제한 규정에 따라 추가 감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정년 전에 허용되는 근로소득 한도는 22,320달러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금액 2불당 1불씩 연금에서 공제됩니다. 정년 당해에는 근로소득 한도는 59,920달러이고 한도 초과 시 초과금액 3불당 1불씩 연금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일을 하고 있고 연소득이 32,320달러이라면 한도 초과분은 10,000달러입니다. 이 중 절반인 5,000달러가 연금에서 감액됩니다. 즉 1년 연금 수령액이 18,000달러라면 5,000달러가 감액된 13,000달러를 수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40,000달러인 경우 초과액은 17,680달러가 되므로 소셜연금의 감액액은 약 8,840달러가 됩니다. 단 정년 당해에는 근로소득 한도보다 연소득이 적으므로 연금 공제액은 없게 됩니다. 이 감액은 연금이 매달 줄어드는 방식 또는 몇 개월 지급이 중단되는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사망 후에 유족연금을 받으시는 경우에도 이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유족연금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지만 정년 전에 수령하면 감액되며 일을 할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한 방식으로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추가 감액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런 감액은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년에 도달하면 연금은 다시 전액 지급되고 이전에 감액된 부분은 나중에 일부 보상되는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많더라도 SSA에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초과 수령분에 대한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소셜연금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소득 수준과 정년 시점을 잘 계산하셔서 연금 수령 시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25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